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강의는 또 지난 강의와 연결되는 연강이라고 들었는데 실전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는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먼저 이 말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아무도 믿지 말고 오로지 가격만 믿어라. 네,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가격을 많이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 시장의 이제 판단성이 굉장히 좀 흐려지게 됩니다.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믿어야 되는데 뭐 어떤 전문가는 뭐 좀 안 좋다. 뭐 또 다른 뭐 어떤 전문가나 뭐 애널리스트들은 뭐 좋다. 뭐 이런 흐름들을 좀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 종목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어떤 걸 이제 배팅을 할 때는 내 스스로 나를 믿어야 됩니다. 일단. 네. 내가 올라간다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하는 거고 내가 내려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말고 오로지 나만 믿어라. 그리고 가격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나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제가 뭐 확실히 말씀을 드렸었던 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번 가지고서는 이거를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뭐 오늘도 되고 뭐 내일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시가는 시장이 나에게 주는 첫 번째 기준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세가 나는 옵션은 상대 고점에 도달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느 종목이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면 옵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우리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가 없어져서 그런데 공매도가 이제 잠시 멈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이제 상방론자예요. 상방론자.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올라가는 쪽에만 배팅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하락론자다. 나는 이런 급락장을 좋아한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신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락론자. 그래서 즉 내려가는 쪽에만 배팅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올라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는 쪽에 배팅을 합니까? 내려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배팅을 했으면 평생 올라가는 쪽에만 배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려가는 쪽에다만 나는 배팅을 하겠다. 그러면 평생 내려가는 쪽에만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해야 되는데 자, 뭐 지난주에도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입니다. 뭐 장 시작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이제 지난번 흐름이네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바뀐 것 같은데 342 행사가 342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시가를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2.34에 대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2.34 해가지고서는 이제 좀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풋옵션이 내려가면 이제 콜옵션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제 시가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콜옵션은. 근데 이 부분이 매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항상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이 올라가게 되면 시가를 치고 올라가면 풋옵션은 내려간다. 콜옵션이 시가를 치고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지수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 가격도 올라가고 선물 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종합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거고 뭐 풋옵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올라간다. 시가를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콜옵션이 빠지는 거니까 시장이 내려간다.
그러면 선물도 내려가고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 내가 오늘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서 풋옵션이 시가를 깨고 내려갈 때 내가 콜옵션을 잡는다, 또는 선물을 매수한다, 또는 지수를 올라가는 쪽에다 배팅을 하는데, 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잘못해서 이제 망쳐버리는 경우가 뭐냐면, 풋옵션이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라가는 흐름에다 배팅을 해야 되는데 얘를 믿지 못하면은 얘를 배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콜옵션이 못 올라가니까. 그런 흐름에서 아무도 믿지 말고 오로지 가격만 보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매도 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공매도 못 쳐요. 다 나는 주식을 사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절대로 내려가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을 때도 문제예요. 내가 주식을 만약에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사람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내려갈 거를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내 거로 올라간다. 뭐 여러분들 이제 종목 상담을 한다던가 뭐 많은 TV 방송을 이제 보다 보면 종목 상담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손절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손절하시겠어요?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 손절하라 그러면 손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의 경우로 흘러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콜옵션이 올라갔을 때 제가 상대 고점에 이제 도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2.55를 돌파해서 3.06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청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6, 3.06, 여기에 정확하게 도달했네. 내일 여러분들이 보셔도 똑같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3.06 가격 자체는 달라지겠지만 콜옵션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풋옵션의 고점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정확하고 매도하는 시점이 정확하네요. 그럼 나는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매수 매도만 해서 수익만 챙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익만 챙기면 되는데, 여기에서 더 욕심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밀리는데 가지고 있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매매 자체가 꼬이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주식에 이제 뭐 현금을 뭐 예를 들어서 현금 보유가 없고 뭐 주식의 한 8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2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라든지 이럴 때 분명히 해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은 금액으로 이런 옵션이라든지 선물을 만약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 가격 매매를 통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밀려도 옵션이나 선물에서 해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버티는데, 모르고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모르고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시가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막 알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장에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9시 1초만 돼도 시가가 딱 뜨기 때문에 그 시가만 보고 매매를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풋옵션의 시가가 깨는 거를 보고 콜 매수를 했다면, 또는 선물 매수를 했다면, 또는 지수를 매수를 했다면 상대 고점에 가는지만 보면 된다. 만약에 고점에 안 간다? 그거는 시장을 흔드는 거고, 고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청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에 2.55, 2.54, 풋옵션 같은 경우에 2.49, 2.39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제가 이런 매일매일 이런 이 시장 자체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콜옵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를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옵션은 무슨 게임이다? 시속 게임이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래서 콜이 빠지면 풋이 간다.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있어도 절대 당할 일이 없어요. 초등학생도 앉혀놓고서는 매매 시키잖아요. 잘해요. 왜? 머릿속이 깨끗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주식을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아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매매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단순하고 과감하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매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내일장을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이 올라가고, 콜이 내려가고, 풋이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상대 고점에 도달하고 도달하지 않고,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이나 옵션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되는데,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상방론자 그리고 하방론자를 말씀을 드렸죠. 상방론자 같은 경우에는 콜만 매매하는 거예요. 콜만. 콜옵션이 올라갈 때만. 그럼 나는 더 단순해지죠. 뭐냐? 풋옵션이 시가를 깨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락론자다. 나는 만약에 하방 쪽을 배팅하고 싶다. 왜? 주식이 밀리니까, 지수가 밀려서 내 주식이 다 빠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하냐? 그러면 해지를 해야 된다. 즉 풋옵션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콜옵션이 시가를 깨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콜옵션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 시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녀석이. 반대로 풋옵션은 시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어디에 도달합니까? 상대 고점 3.09.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숫자만 읽을 수 있으면 매매할 수 있어요. 네.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사실 이 옵션 가격을 알면은 이렇게 매매 자체가 그렇게 처음에야 이제 어렵겠지만 좀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쉬워요. 옵션 매매도 쉽고 선물도 쉽고. 왜냐하면 풋옵션이 시가 깰 때 그때 이제 선물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선물 매수해서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 주식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니까,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 반드시 한 놈만 골라낸다. 그래서 내가 상승론자면 콜 매수, 선물 매수, 주식 매수. 내가 하락론자면 옵션은 풋 매수, 선물 매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는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변동성이 좋아진다면 이렇게 해서 다음 행사가까지도 도달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이 옵션이라는 거는 차곡차곡 올라가요.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차곡차곡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 고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 행사가에 도달하고 또 그 다음에 도달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고스톱을 칠 때 상대패를 볼 수 없지만 옵션 가격을 알면 상대패를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매매를 하든 주식을 매매를 하든 다 상대패를 알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 상대패를 안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근데 이제 지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의 흐름을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오늘 등락률 차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흐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 풋옵션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었고, 콜옵션 같은 경우에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시장은 내릴 때,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내릴 때 아침에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살짝 올렸다가 내린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는, 시장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아침에 빠집니다. 근데 그런 빠지는 흐름에 당황하지 마시고, 미국장도 만약에 S&P도 올라가고 다우도 올라가고 다 미국장 올라갔어.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장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갭상승 빵 했어요. 장중에 만약 근데 밀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밀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에 그런 눌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제가 여담으로 하는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할 때 요거 하나는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말도 많이 많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들이 이제 매수로 좀 마감이 됐고, 콜옵션 매수, 그 다음에 풋매도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개인 투자자고 저도 개인 투자자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상방 쪽, 그러니까 매수세에 몰리면 시장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 개인들이 선물에 만약에 몰려요. 여기 선물 매수 나왔죠. 외국인은 이제 팔고 있고 기관도 이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매수가 나오고 콜도 매수가 나왔어요. 콜도 상방 쪽이에요. 풋매도예요. 다 상방 쪽이에요. 개인들이 전부 상방 쪽 올라간다에 배팅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내려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보셔도 항상 똑같습니다. 만약에 매도 쪽에 많이 몰린다. 그러면 시장은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수급적인 면을 항상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오늘 교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도 믿지 말고 가격만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최근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김호주 강사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